이웃지킴이 활동은 커뮤니티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에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다면 이웃에게 집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거나 가끔씩 불을 켜는 등의 간단한 활동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방문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휴가철에는 도둑들도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요. 도둑들이 문, 창문, 창고의 자물쇠를 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시기에는 특히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쉽게 손상되지 않는 목재나 강철로 된 합성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나 여분의 집 열쇠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는 물건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개인화된 물건을 싫어해요. 소지품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으면 되팔기 어려운 물건이 돼요. 또한 경찰이 여러분의 물건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조각이나 자수 등을 통해 귀중품에 나만의 손길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웃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경우 외출 중에도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의 타이머를 사용하고 라디오를 켜두세요. 방금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다리미판과 빨래 더미를 근처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미는 반드시 꺼두세요. 이 시기는 차량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쇼핑하고 트렁크에 숨겨두기 때문에 자동차는 주요 표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차 안에 실어두지 마세요. 항상 조명이 밝은 곳이나 진입로에 주차하여 기회를 노리는 도둑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서리가 내린 아침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내버려 둔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키를 시동장치에 꽂아둔 채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조신 표지판을 원치 않는 낯선 사람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개가 불필요하게 센서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 주변에 알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은 이를 몰래 침입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비견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 표지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알렉사에 무료 경비견 스킬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원격으로 활성화하여 개가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침입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살펴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도둑들도 좋아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크리스마스 카드 봉투를 말이죠. 여러분과 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기 때문이에요. 종이나 포장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반드시 찢어버리세요. 또한 바닥에 카드와 편지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으면 도둑에게 집에 사람이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우편물을 숨기고 우편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편지함을 위한 케이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를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집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여행 가방과 짐을 그대로 두면 집이 비어있다는 신호가 되어 도둑의 표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침대 밑이나 차고에 숨겨두세요. 또한 가족 달력을 확인하세요. 외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휴가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불쾌한 기습 방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캘린더로 전환하면 비공개로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 모두는 창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어 그림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여러분의 선물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트리의 불빛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따라서 조명의 타이머를 설정하고 매일 조명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타킹도 잊지 마세요. 블라인드를 닫아서 훔쳐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포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포장되지 않은 선물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그 가치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에게는 완벽한 깜짝 선물입니다. 선물 가방 대신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장하세요. 도둑은 보통 걸어서 도주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가방은 피합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선물 포장을 모두 풀었다면 새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미 크리스마스 휴가를 예약했다면 휴가의 기쁨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당연히 공유해야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값비싼 저녁 식사 사진을 올리면 도둑에게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누가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주의하세요. 집의 어두운 구석에 알람과 모션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계획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도난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이므로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강아지 문이나 우유 투입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을 통해 집에 몰래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CCTV는 훌륭하지만 도둑은 교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집을 모니터링하면서 덤불이나 어두운 곳과 같은 잠재적인 은신처와 패턴을 찾을 거예요. 또한 휴가철에는 집이 비어있다는 신호로 자동차가 보이는지 살필 거예요. 집이나 차량만 보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쇼핑을 할 때는 가급적 낮 시간을 이용하세요. 부득이하게 밤에 쇼핑을 해야 한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또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좋아요. 현금이 있다면 앞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감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뱅킹 앱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세요. 선물을 미리 사서 쇼핑백을 모두 한꺼번에 들어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인데 평판이 좋은 웹사이트만 이용하세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낯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 사기꾼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귀중품을 훔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기분이 들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파티를 주최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과 귀중품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 선물을 들고 친근한 이웃인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초대받지 않은 방문자, 특히 조금 이상해 보이는 방문자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외출할 때 화분에 물을 주거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커튼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열쇠를 뻔히 보이는 곳에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도둑은 영리하기 때문에 화분 밑이나 문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은신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여분의 열쇠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세요.